네. 지난번에 신지아 다뤘고 이제 김채연을 다룰 건데 제가 이번 시즌 들어서 김채연을 잘 안 다뤘죠. 신지아는 이미 여러 번 다뤘지만 그건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제가 김채연보다는 신지아에게 더 관심이 많기 때문이에요. 어, 자, 제가 항상 쓰는 이름들 있죠. 임은수, 김예림, 유영, 이혜인 있고 그 다음에 윤하선 있었고 신지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언급했던 한국의 선수 리스트예요.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리스트. 여기서 현재 이 윤하선을 빼야 되겠죠. 요즘 분위기로 가서. 물론 얼마든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원래 이 밖에 그 외의 선수에 김채연이 있었어요. 제게 있어서. 헌데 이 김채연이 이번 시즌 들어서 여기로 들어왔다는 거죠. 제게 있어서.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음, 간단합니다. 지난 시즌 김채연은 여기 있을 수 없는 선수였고요. 이번 시즌 김치현은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선수예요. 물론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이게 어느 정도의 차이냐면 사실 여러분들은 큰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어. 트리플러스 트리플토야 작년에도 뛰었고 작년에도 랜딩은 나쁘지 않았고 딱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올해 갑자기 트리플 악셀을 뛰는 것도 아니고 지난 시즌이라고 스핀 4레벨을 못 받았던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게 참 비유적인 표현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데 지난 시즌의 김채연은요. 지난 시즌 김채연 어, 자, 지난 시즌 김채연은 한 15년 전 5년 전 한국 여신 같아요. 김연아를 제외한 이 차이입니다. 사실은 단순하게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언급하기보다 전체적인 세련미라고 할까? 세련됨 너무 차이가 나요. 내가 차마 틀지는 못하겠고 지난 시즌 주니어 그랑프리 때 김채연 연기를 찾아보시든지 하시면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의상부터 안무부터 스케이팅의 어떤 그런 느낌 심지어는 메이크업도 마음에 안 들어요. 지난 시즌을 보면. 근데 이번 시즌은 그냥 확 달라졌어요. 다른 선수 같아요. 저는. 그 정도로 저는 다르게 느낍니다.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의 김채연은 달라요. 그리고 랭킹전 때도 신지아 김채연이 1, 2등을 차지했던 것도 있지만 한국 종합선수권 때 얘네들이 1, 2등을 한다 해서 이상할 거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왜 그러느냐면 지금 이 이름들을 잘 보세요. 이 이름들. 이 선수들은 다 어떤 선수들이냐면 이 선수들이 신지아 김채연보다 떨어진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신지아 김채연이 걸었던 길을 이미 걸었고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엣지 교정이라든지 고난이도 점프라든지 시도를 하면서 지금 벽에 부딪혀 있는 형상이거든요. 딱 느낌이. 그러다 보니 이 선수들이 지금 요즘 뭐라고 할까 폼이 좀 안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르게 얘기하면 신지아 김채연이 걸었던 길을 먼저 걸었던 것에 불과해요. 이 네 명이. 그래서 지금 당장의 폼이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 선수들이 떨어지는 선수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제 신지아 김채연도 이제 벽에 거의 다 왔거든요. 이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엣지 교정을 하던지 고난이도 점프를 하던지 할 게 아니면 점수가 딱히 올라갈 구석이 없어요. 이 선수들도 나름 꿈이 있었을 거고 올림픽이라는 어떤 그런 거에 한번
이제 자기 운명을 걸려고 들이대면서 이제 이런저런 변화를 줬던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선수 생활도 연장하기 위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뭔가 발전하려고? 그러다 보니 생기는 부작용들이 있는 거고, 그 부작용 때문에 지금 폼이 낮아져 있는 거고, 또는 부상이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절대 떨어지는 선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먼저 앞서갔던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한국하고 일본하고 뭐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닮은 꼴이라는 말을 하면서 일본이 겪었던 사회적 문제가 한국에서도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일본이 먼저 겪었던 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도 지금 일본이 겪었던 문제들을 겪고 있고, 뭐 고령화라든지, 뭐 등등등등.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겪고 있는 겁니다. 문제를.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다시금 자기 컨디션을 찾는다면 얘네들이 1, 2등 할 거라는 말은 다시 무색해질 수도 있죠. 솔직히 이 중에서 이 6명에서 6명 모두가 베스트 컨디션이다라고 한다면 유영이 가장 유력하죠. 냉정하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6명이 모두 베스트 컨디션이면 유영이 유력해요. 왜냐하면 유영은 트리플 악셀을 안정되게 인정받는 랜딩은 못해도 언더선에서 끊을 수 있거든요. 언더로 끊을 수 있으면 이득입니다. 트리플 악셀 뛰는 게. 다운그레이드 되면 의미가 없어도 언더로 끊을 수 있으면 분명히 이득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베스트 컨디션이라면 유영이 가장 앞서 나가겠지만 현재 유영도 우리 이미 그랑프리를 봐서 알지만 정상 컨디션이 아니에요. 지금 하는 거 보면. 그냥 봐도 이건 좀 뭔가 부상이 있어 보이는 선수의 움직임이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거의 제가 그랑프리 때도 아예 다루지를 않았어요. 네. 지금 정상 컨디션도 아닌 애를 연기를 가지고 해봐야 좋은 얘기 할 수도 없고. 어쨌든 그렇지만 어쨌든 김채영 같은 경우에는 뭐 피겨를 늦게 시작했다는 건 다들 알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나이가 적지 않은데도 1년 1년이 달라요. 김채연의 피겨가. 그런 면에서는 개인적으로 뭐라고 할까? 기량 발전상을 주고 싶다고 할까?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키크존에서 이게 뭐냐면 그만큼 자신감이 생긴 거. 자존감이라고 할까? 과거에는 뭐 어떤 점수가 주어졌을 때 그거에 감지덕지했는데 이젠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기량이 올라가고 심판의 평가가 올라간 만큼 어지간한 점수에 만족하는 모습을 안 보입니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쪽발이들은 뭐 성격이 나빠 보인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긴 하죠. 예를 들어서 김연아가 시니어 초기 때 심판 점수에 좀 불만스러워 한다거나 하면 성격 나빠 보인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당시 투첸에서. 근데 그건 그만큼 선수가 심판 점수에 어떻게 매번 만족하겠어. 자기가 생각했던 점수가 있을 것이고 또는 심판 판정이 저기서 왜 나한테 엣지 판정을 주지? 라던가 왜 저기서 회전 부족 판정을 주지? 라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만큼 김채연이 하나의 어느 정도 성장한 스케이터가 되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키크존에서 점수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는 태도나 표정 등이 어, 오히려 이제 좀 뭐랄까 자존감이 이제 좀 성립된 그런 모습으로 봅니다. 일단 제가 이번 보자 프로토콜을 좀 보면 이 러체 Q가 떴어요. 그 다음에 대신에 스피는 모두 4고 스텝도 4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66.71이 나왔어요.
지금 이게 Q가 안 떴으면 이게 지금 0인데 한 1.234는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게 68점대가 됐을 거라고요. 68점 초반 정도? 68점 전후가 됐을 텐데 이 점수가 딱 어떤 느낌이냐면 바로 7차 그랑프리 때 7차 그랑프리 때 김채연이 받았던 점수가 70.25란 말이에요. 그럼 대략 뭡니까? 점수가 한 2점이 준 거죠. 점수가 2점이 줄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동안 1차 주니어 그랑프리부터 7차 주니어 그랑프리까지 오면서 점수가 인플레가 있었어요. 자, 1에서 7차 자, 주국까지는 점수 인플레가 약간씩 있었습니다. 근데 주급파 가서 다시 점수 짜짐. 아시겠죠? 점수가 짜졌어요. 쇼트에서만 2점 정도가 짜졌다는 건 굉장히 큰 거고 거기다가 세세한 판정은 더 까탈스러워졌죠. 예, 그런 걸 감안하면서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리 같은 경우에 보면 어, 예, 트리플 러츠 트리플 토가 정상으로 뛰었을 때 이 정도 가산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김채연에게. 그죠? 그럼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1.4를 손해봤다 치면 68.1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 감안하고 또 이게 없었을 때는 이게 약간이라도 더 올라갔을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더라도 신지아가 클린이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레이백이 3레벨 나왔는데 이거가 4레벨이라고 가정하고 하면 이게 70점이 조금 못 되는 점수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이런 걸 본다면 뭘 할 수 있느냐? 현재 국제 대회에서도 국제 심판들도 김채연보다는 신지아를 좀 더 위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파가면서 봐야 돼요. 물론 시마다마오는 그보다 더 위에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프리로 왔을 때 플립에 어텐션의 Q가 동시에 다 떴고 또 러츠의 Q가 떴고 플립의 어텐션에 언더가 떴어요. 이것들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만약에 김채연이 여기서 모두 클린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한 점수가 훨씬 올라가겠죠? 점수가. 참고로 7차 때 김채연이 받았던 점수를 좀 보자면 133.65입니다. 이렇게 떴어요. 그때도. 이렇게 좀 떴거든요. 얘도 마이너스가 아니었죠, 이때는. 이건 그냥 가산점이 좀 억제된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그죠?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어때요? 프리에서도 꽤 많은 점수가 짜졌어요. 점수가. 그리고 이 7차 그랑프리가 점수 인플레가 좀 있었다고 전 보거든요. 하나 요시다가 이 정도 점수를 받을 그릇이 되나? 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한다면 자, 김채연 입장에서는 더욱더 점수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대회였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판정들과 전체적으로도 점수도 짜졌고 그런데 특히 어디서 불만이 있겠어요? 쇼트겠죠. 왜? 두 번째잖아. 스타팅 넘버가. 두 번째로 나가니까 이번 대회의 점수가 짜다라는 것을 잘 느끼지도 못한 상태에 나가가지고 자기 이 정도 했으면 어떤 느낌이겠어? 본인은 클린했다 생각하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7차에서 받았던 70점을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거든? 이런 점수가 나왔다? 그러면 당혹스러울 거란 말이죠. 선수의 어떤 기분을 살펴본다면. 그러나 프리는 어떻게 했느냐? 이미 점수가 짜다라는 걸 어느 정도 파악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충격은 좀 덜하겠지. 기분은 나빠도. 네, 요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면서 보자는 겁니다. 자, 연기는 뭐 굳이 여러분들 다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점프만 좀 놓고 보면, 자, 일단 쇼트에서 이 Q 같은 거, 이건 느린 화면을 보고 싶었는데, 이 거지 같은 게, 이 느린 화면에서 러츠가 사라지고 바로 연결토만 나와요. 거지 같죠, 정말.
제가 항상 거듭 얘기하지만 이 러츠에서 있잖아요. 러츠 칭찬 좀 하고 갈게. 김채연. 응? 현재 대한민국 여싱에서 그 이름 모를 약간 좀 순위 낮은 선수들 빼고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한 탑10을 골라놓고 본다면 그 중에서 러츠를 러츠답게 뛰는 유일한 여싱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예. 이건 정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대한민국 여싱에서 러츠를 러츠답게 뛰는 거의 유일한 스케이터다. 라는 걸 한번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방향으로 와서 도약한 후에 스트레이트하게 빠져요. 그죠? 대부분의 스케이터가 플러츠인 스케이터들은 특히나 러츠를 뛸 때 이렇게 스트레이트하게 빠지지 않고 이렇게 5시 방향으로 빠지거든요. 이런 게 이제 플립에서의 동작이 러츠에서 나와서 그런데 김채연은 쭉 빠져준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뭐 나오겠지만 이 날이 토픽 시에 몸의 중심선에 딱 걸려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딱 러츠를 러츠답게 만드는 거죠. 저는 이게 과연 큐가 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사실 거의 뭐야 날이 닿는 근처를 보면 크로스도 아니거든. 이 방향으로 점프를 뛰었고 한 이 정도 근처였다면 큐 그래 이해를 하겠는데 저는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판정을. 일단 그 다음 뭐 악셀 예, 뭐 딱히 문제 없고요. 이건 지금 토가 난 경우고 날은 이 정도에서 났는데 뭐 이게 안 떴죠 아무것도. 쇼트는 요 정도 넘어가면 돼요 딱히. 이제 프리가 문제인데 그냥 인정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정면잡이니까 정면사시니까 잘 보일 거예요. 자 여기서도 잘 보면 네, 토픽 됐을 때 날이 몸의 중심선에 있단 말이에요. 네, 요런 게 가장 좋은 러츠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거 있잖아요. 발목을 꺾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좀 선우가 다릅니다. 이 날에 몸이 실려 있으니까 꺾이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연스럽게 몸에 이제 그 무게가 날에 제대로 실리거든요. 내 몸의 중심에서. 그러면 발목이 꺾이고 나중에는 이 꺾이는 것과 꺾는 것의 주체가 선우가 헷갈리게 자연스럽게 따라가져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러츠를 아웃 엣지를 만드는 건 꺾으려고 해서 꺾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뭐냐면 좀 심판 눈 속이기 하기 위해서 꺾는 거죠. 이 경우는 그냥 꺾이는 것의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꺾이다 보니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꺾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가 인정됐잖아요. 그죠? 왜 이건 인정이지? 이만큼 심판들의 판정이 참, 아유, 이거 지금 느린 화면으로 보면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겠다. 그래. 자, 여기서 픽을 딱 했잖아요. 그죠? 할 때 이 오른쪽 어깨가 처지질 않아요. 이게 많은 플러츠 선수들이 솔직히 신지아를 언급해도 되는데 이거 쇼트컷 다시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이 김채연의 러츠가 뭐 좋은 이유라고 굳이 표현하자면 자 대부분의 플러츠 선수들은 러츠를 뛸 때도 플립처럼 토픽이 됐을 때 몸의 중심이 이쪽으로 기웁니다. 이렇게 오른쪽 어깨는 이렇게 늘어뜨리고요. 머리가 여기 있지 않고 머리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기울인다고요. 몸의 축을. 근데 그 동작 자체가 인엣지를 만들기에는 유리한데 아웃엣지를 만드는 데 안 맞는 동작이거든요. 근데 플러츠 선수들은 러츠를 그렇게 뛴다고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언급할 건 뭐냐면 토픽을 냈을 때 몸의 중심이 이렇게 서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도약 이 진행 방향도 스트레이트하다는 거. 그럼 플러츠의 경우는 토픽 됐을 때 이 몸의 축이 이렇게 기울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진행 방향도 여기서 이렇게 스트레이트한 게 아니라 5시 방향으로 빠진다. 이게 뭐냐면 바로 앞번에 다루었던 신지아와 김채연의 차이예요. 예.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신지아 까는 것 같은데 신지아만이 아니라 99%의 플러츠 선수들이 가지는 특성입니다. 아시겠죠? 대한민국에서는 좀 이게 좀 중증이다 싶은 경우가 누가 있냐면 좀 중증이다 싶으면 건민소를 언급할 수 있어요. 건민소를 너무 심하거든요. 그게 너무 심해요. 와 저래가지고 러처 어떻게 손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심한 케이스예요. 충분히 지적당할 만합니다. 건민솔은. 하여튼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더라도 참 김채연의 러츠는 정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굳이 말하자면. 예. 다시 우리로 와서 여기서도 보면 안 기울잖아요 몸이. 신지아였으면 이렇게 있었겠죠. 몸이 이쪽으로 달아나려고 한다고요. 플립 뛸 때처럼.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쭉 가잖아요 지금. 다시 자 여기서 전체적으로 이 방향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김채연의 경우는 지금 여기로 가고 있죠. 그죠? 여기로 가는데 신지아라면 여기로 갔을 거예요. 점프 진행 방향이. 이런 차이. 이런 걸 잘 몰라요. 왜 플러츠가 플러츠인지 몰라. 하여튼 아우 씨 김채연 칭찬할 거리 하나 잡았다. 아씨. 그 다음은 이 룹인데 다만 이제 좀 김채연도 좀 아쉬운 건 뭐냐면 굳이 말하면 그러니까 김채연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전에 관대한 판정이 더 유리했어요. 제가 신지아 편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지아의 경우는 내려올 때 회전각이 여유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Q가 잘 안 뜰 가능성이 높다고 했잖아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 정상 컨디션이라면. 그런데 반대로 시마다마오는 좀 아슬아슬하다. 전체적으로 트리플이. 그죠? 왜 그러냐면 거듭말하지만 지난 10년가량 이 피겨를 10년이라기보다 한 8년가량 피겨를 지배해왔던 메타는 뚜벤의 애들이 만들었던 메타예요. 그건 인정해야 돼. 뭐 약을 했건 안 했건 간에. 그 뚜베 쪽 애들의 메타가 뭐냐면 트리플 점프에서 체력 소모를 줄인다는 겁니다. 트리플 점프에서 체력 소모를 줄여서 뭘 하느냐? 후반부에 몰빵하든지 고난이도 점프를 뛰던지 뭐 그런 식이거든. 그런데 트리플에서 힘을 아끼겠다라는 것 자체가 뭐겠어요? 회전이 아슬해진다는 얘기죠. 또는 심판의 눈을 속이는 그런 착지 동작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러시아 애들, 특히 뚜베 애들 보면 트리플에서의 점프 높이가 높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왔거든? 참고로 알리나 자기토바가 평창 동계올림픽 때 했던 점프들 지금 여기서 오잖아. 언더 여러 개 나올 거야 지금. 얘는 정상적인 회전 부족 판정을 내리면 자기토바는 러시아 국대도 못 때려요. 냉정하게. 내가 자기토바 내가 괜히 싫어하는 줄 알아? 하여튼 그래. 근데 지금 그래서 신지아가 그런 면에서 유리했고 시마다마오도 원래는 트리플에서 체력을 아끼고 트리플 악셀 쿼드를 뛴다는 메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러시아 애들이 해왔던 메타를 시마다마오는 받아서 한 거거든. 그러다 보니 시마다마오도 트리플의 점프 높이가 정작 신지아보다 낮아요. 회전 내려오는 회전도 여유가 없을 때가 많고. 지금 김채연 같은 경우는 딱히 고난이도 점프를 뛰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신지아만큼 여유 있진 않아. 그런 게 조금 김채연 입장에서는 차라리 지난 시즌 같은 좀 관대한 판정이 더 좋았을 거라는 거죠.
판정이 진짜 스케이터의 명운을 바꿔버린다니까. 팔고. 첫 번째 프로젝터였어. 제대로 된 러지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자, 제가 신지아 편에서도 얘기했지만 토 닫고, 자, 이쪽으로 무게가 안 넘어가잖아요. 그죠? 이쪽에 계속 가둬두고 있죠. 뒷날은 들려있고. 이게 이제 룩이었고. 그냥 좀 회전 부분을 봅시다. 자, 예, 이 정도니까. 이거는 여유있게 내려왔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없잖아요. 그죠? 살코 높이가 좀 안 나오는구나. 예, 근데 지금 김채연도 보면 토를 많이 안 내리나? 예, 그리 많이 안 내리네요. 과거 선수라면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 사이에 토가 먼저 닿았을 건데 요즘은 토를 미리 많이 이제 내리지 않는 게 유행이에요, 이게.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피겨 메타가 바뀌어서 그래요. 요게 이제 플립인데 지금 여기서 토가 닿았는데 이건 좀 많이 내렸네요. 예, 요런 부분이 심판들한테 괜히 회전이 부족해 보이는 빌미를 주는 거예요. 이런 게. 이것보다는 조금 덜 내렸으면 좋겠어. 좀 내렸네. 예, 지금 어텐션에 큐 뜬 거 맞거든요. 지난번 신지아 영상 할 때 내가 점프 헷갈려가지고 사고를 일으켰는데 이거는 보자. 이게 첫 번째 점프, 다섯 번째 요거겠죠.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일단 어텐션은 어쩔 수 없다. 어텐션 주겠다고 하면 이거는 뭐 어떻게 따질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건 어텐션이 맞는 것 같거든. 간격은 벌렸는데 몸의 중심이 이거하고 이거 사이에 있어. 몸의 중심이 조금 더 왔었으면 싶어요. 왜냐면 신지하고 김채연은 좀 다르거든요. 김채연은 그러니까 신지아는 이거 되고 나서도 몸의 중심이 그 다음에 넘겨올 수 있어요. 이쪽으로. 약간 룻변형 스타일인데 김채연은 좀 더 토픽러거든요. 그럼 이 도약력이 좀 더 즉각적으로 발생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몸의 중심이 조금 더 빨리 옮겨와야 돼요. 이쪽으로. 그래야지 인엣지를 만들기 좋지 않을까 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 일단 엣지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그냥 보면은 약간 끌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가 느린 화면을 보면 문제될 게 없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게 왜 Q가 떴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제가 랭킹전도 그렇고 이번에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도 그렇고 시마다마오, 신지아, 김채연 3명의 걸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Q가 있잖아요. 자, 우리 Q를 이게 왜 줍니까? 90도 근처일 때 주는 거잖아. 회전이. 모자란 회전각이 한 90도 근처일 때 90도일 때 주는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애매하니까 던지는 거예요. 자, 진행 방향 여기서 이렇게 크로스로 온 거에 주는 게 아니라 대략 이쯤에서 애매하잖아? 그냥 큐를 던지고 본다니까? 요즘 테크니컬이. 그런데 패널들은 습관적으로 감점을 줘버리거든. 이런 게 뜨면.
이게 지금 뭔가 엇박자가 나는 거지. 과연 이 점프가 여러분들이 보기엔 마이너스 점수를 받아야 할 점프였나요? 난 도저히 그렇게 생각 못 하겠거든? 어? 물론 어텐션 때문에 감점 줬을 수도 있겠지. 이게 과연 Q가 나와야 할 점프였을까? 이건 좀 덜 내렸으면 뭐 한 이쯤에서 토픽이 다 토가 끝이 닿았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착지 스킬의 어떤 세련됨이라고 할까? 요즘 피겨 판정에 어울리는 뭐 그런 걸 좀 안 한 건 있는데 자기 토바는 이것보다 더 부족해도 다 인정받았어. 그러고 올림픽 금메달 따고 갔거든 집에. 좀 이런 것들이 좀 답답하다는 거죠. 과연 이게 Q일까? 토가 이때 닿았지만 날이 닿은 건 이쯤이란 말이죠. 지금 크로스가 요 정도라고 본다면 한 이 근처를 그냥 전부 Q를 때리고 본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좀 있는데 뭐 어쨌든 어차피 어텐션도 나왔고 하니까 뭐 감점이 크지도 않으니까 라고 생각하기에는 7차 때는 Q 뜨고도 플러스 받았잖아. 아마 김채연 입장에선 이런 것도 좀 아쉬울 거예요. 다음이 트리플러츠인데 요거죠. 역시나 예, 딱 봐도 날과 토픽 간의 앞뒤로 정렬이 되죠. 몸의 가운데에서 그죠? 그리고 딱 봐도 오른쪽 어깨 안 쳐졌죠? 그죠? 이런 게 러츠지. 다만 좀 체력이 떨어졌나?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Q가 뜨냐? 어? 야 심판 종자들아 진짜. 아니 봐봐 진행 방향 이 방향이잖아. 턱끝이 닿은 게 이 정도라 치더라도 날은 여기서 닿았거든? 이게 어떻게 아니 이런 식으로 따지면 신지아도 Q 떠야 할 게 있었거든. 이런다고 내가 괜히 뭐 신지아 잡고 뭐 물귀신 작전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왜 Q가 뜨냐고. 너무 일관성이 없어요. 그냥 이건 뭐냐면 심판이 나름의 등급을 매겨놓은 거야 그냥. 1등 할래 2등 할래 3등 할 아이 딱 정해놓은 거야 그냥. 너무 답답해 이런 걸 보면. 최소한 잘 봐. 자 지금 방금 보면 이런 거 있죠. 예. 이런 거면 차라리 모르겠어. 차라리 뭔가를 좀 지적할 거면 더블 악셀을 지적하든. 아, 이런 게 나왔다는 거는 느린 화면을 봤다는 거거든요. 테크니컬이나 패널이나 다 느린 화면을 보고 판단했다는 건데, 어, 답답합니다. 이것도 감점이 나왔잖아요, 결국엔. 보면 플러스를 준 심판은 하나면 없거든요. 0을 준 건 있어도. 그 다음에 이제 트리플 플립인데, 어, 현재 김채연의 플립이 어텐션 나오는 건 좀 어쩔 수 없어요. 솔직히. 근데 이게 언더가 나왔거든요. 잘 봐요. 자, 딱 이렇게 봐도 사실 자, 봐요. 김채연 같은 경우에는 플립의 경우에는 약간 5시로 5시가 아니구나. 얘는 플립도 스트레이트구나. 그래서 립인갑다. 응, 응. 플립은 오히려 아까 지금 러츠 때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똑바로 뻗어나가서 좋은 거라고 얘기했는데 플립은 오히려 약간 이쪽으로 빠지는 게 좋거든요. 오히려 약간. 그건 김연아도 그랬고 플립은. 그리고 어깨를 늘어뜨리거나 축을 기울이는 동작도 하지 않고. 즉 이게 뭐냐면
김채연은 플립 때 러츠 동작을 하고 있고 플러츠 뛰는 애들은 러츠 때 플립 동작을 하고 있다라는 뻔한 말로 대체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어찌됐든지 간에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방향이잖아요. 이게 지금 크로스라고 봤을 때 이게 어떻게 언더가 나오지? 이건 그냥 회전 인정일 수 있는데 토가 여기 닿았다 해도 이 정도면 아까 앞에 큐 떴던 것들보다 더 충실하잖아. 이 정도면. 아, 이 정도면 아, 그러니까 김채연이 지금 약간 뭔가 그래도 아쉽다면 요즘 피겨 판정에 있어서 심판을 내 어떤 눈을 속일 수 있는 세련된 랜딩 스킬이 아주 한 끗 모자란다 정도인데 아 씨발 느리나면 볼 거면 이런 건 찾아내야 될 거 아니야 제대로 제대로 판정해야지 이게 왜 언더가 되는데 아 어텐션 이해할 수 있어 지금 엣지 판정 주는 거는 심판들이 엣지 판정 주는 거는 중립 근처면 그냥 어텐션 줄 수 있다예요. 중립 근처면 정확하게 힘들여서 판정 안 하겠다거든. 그냥 중립 근처만 돼. 그러니까 얕은 엣지라도 인 엣지든 아웃 엣지든 간에 그냥 어텐션 때려박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김채연의 플립이 어텐션 막는 건 난 솔직히 말해서 부정할 수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테크니컬이라도 김채연의 현재 플립에는 어텐션을 줄 것 같아요. 그러나 언더는 아니지. 이게 왜 언더야? 나 참 도대체가 에휴, 나라면 속이 문드러졌을 것 같은. 자, 김채연의 이 쇼트 때 피크존의 반응이잖아요. 자, 딱 봐도 지금 뭔가 점수가 왜 저래라는 거죠. 네. 이건 아까 앞에도 말했듯이 7차 때 받았던 70점대가 머리에 남아 있어서 그래요. 7차 때 받았던 에휴, 좀 지금 와가지고 제가 김채연한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솔직히 말하면 신지아가 러츠 고치는 것보다 김채연이 플립 고치는 게 훨씬 쉬워요. 솔직하게 난이도를 비교하자면. 그래서 저는 김채연은 플립 엣지 손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채연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할 게 남은 거야. 엣지 교정을 좀 플립은 좀 손을 대도 러츠가 흔들릴 정도의 타입은 아니거든요. 러츠는 좀 제대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플립 부분을 조금 손을 보고 그 다음에 착지할 때 그 랜딩 그 하는 그 약간의 그 턱끝을 좀 덜 내렸으면 좋겠어요. 요즘 메타에는 토를 그렇게 내리는 게 안 맞아요. 네. 대충 이 정도면 뭐 된 것 같네요. 일단 김채연은 뭐다? 지난 시즌에 비해서 전반적인 기량이 훨씬 세련돼졌다. 올해. 그 다음에 한국 여싱 중에서 제대로 된 러츠를 뛰는 거의 유일한 여싱이다. 라는 거. 그 정도가 이제 좀 칭찬할 포인트고 모자란 부분은 플립 엣지는 솔직히 말해서 실드를 쳐주기 힘들다. 라는 거. 그 다음에 플립에서 러츠 동작이 계속 들어간다. 점프 동선이라든지 몸의 축의 어떤 문제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착지 동작에 좀 심판 눈속임 할 수 있는 스킬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참 신지아하고 김채연이 서로 반대되는 장점을 가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보면. 일단 뭐 김채연 요 정도 하고 다음번엔 시마다마오 편을 할게요. 시마다마오 편에서 할 거에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똑같은 이네치 착지라도 회전이 충분했을 때 부족했을 때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에 대한 부분이 될 겁니다. 음,
어쨌든 김채원 이 정도면 잘했어요. 잘했고 내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건 랭킹전하고 주급파에서 이렇게 뚜르게 맞았잖아 심판한테. 그럼 다음 종합선수권 등등등 또 김채원은 4대령 나갈 수 있나? 또는 그런 대회에 출전권을 만약에 따냈다면 저는 이거 미리 얘기하는데 종합선수권이라든지 동계체전이라든지 뭐 어느 대회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4대6 대회 출전권이 달린 대회에서 예? 얘네들 점수 치고 얘네들한테 유리하게 국내 심판들이 판정 안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야. 얘네들한테는 감점 안 주고 얘네들한테만 칼질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김채연이 4대력 출전 연령이 되는지 모르겠네. 예. 대충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김채연의 경우 지금까지 드러나 있던 이런 자잘한 아쉬운 부분들을 다음 대회 때 얼마나 어느 정도 정리해서 나올 것인가. 내가 앞에 신자 편에 할 때도 얘기했죠. 신자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들을 어떤 식으로 박빛나 팀에서 정리해 왔는지 또는 아직도 못한 부분은 뭔지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이번 지연정 팀에서는 얼마나 이 부분들을 정리정돈해서 올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나올 것인지 한번 봅시다 그거는. 네, 여기까지 할게요.